웹툰에서도 시즌2에서 조속가 이야기가 나와요. 아, 그래요? 정확히 나와요. 네. 이 성형수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을 갖춘 사람. 성형수 유니버스 무서워. 네. 대박이다. 그거 이따 얘기해주세요. 시사회 네 번째 영화는 기기객의 성형수입니다. 그래서 간단히 줄거리와 함께 이 성형수라는 컨셉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어렸을 때에는 발레리나였던 예지는 점점 몸이 불어나고 외모도 달라지면서 발레리나로서의 성공의 꿈을 접고 메이크업 아티스트가 되었는데요.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외모로 인한 고통을 좀 받는 인물이에요. 근데 그러던 예지에게 성형수라는 정체 모를 물건이 배달이 되는데, 성형을 할 수 있는 물, 용액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얼굴도 마음대로 바꿀 수 있고 몸매도 이 성형수로 조절이 가능한 그런 특이한 용액이 이 영화의 주요 컨셉이에요. 그래서 저는 첫 인상이 여름에 보기 좋은 한 편의 장르물로서 충분한 재미를 갖춘 영화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보면서는 재미는 있었는데 인물들이 참 다 정이 안 가요. 도저히 정을 줄 수 있는 인물이 없는 작품인데, 보통 이렇게 우리가 인물을 딱 집어서 그 사람을 따라가면서 영화를 보거나 좀 감정이입을 하면서 드라마를 즐기는 경우가 많은데, 이 작품 같은 경우는 이야기나 그런 캐릭터에게 좀 거리를 갖고 영화를 볼 수 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어요? 사실 저는 좀 예전에 조속과 친구의 두상 모델을 해줬던 때가 생각이 났어요. 네네. 선택되신 건가요? 아니요, 이거는 그냥 두상이 예뻐서? 아니고요. 그냥 입시 미술을 하는 사람들에게 모델 품앗이는 굉장히 흔한 일이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장난처럼 뭐 눈도 좀 키워주고 코도 좀 더 오똑하게 해줘라 뭐 이런 얘기를 하면 친구가 그걸 반영해서 정말 다른 사람처럼 만들어줄 때가 있었어요. 이제 예지가 마치 찰흙을 만지듯이 본인의 얼굴을 빚어낼 때 그 예전에 작업하던 방식들이 굉장히 생각이 났었거든요. 저뿐만 아니라 영화 보신 관객들도 포토샵이나 어플 사용했을 때 혹은 뭐 좀 거울을 봤을 때 아, 이 부분이 이렇게 생겼으면 좋았을 텐데 라는 생각 다들 한 번쯤은 해보셨을 거라는 생각 들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좀 공감대를 얻기 좋은 소재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네. 네, 저희가 지금 간단한 첫인상 얘기만 했는데, 사실 이 영화 기다린 분들이 되게 많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 원작 웹툰이 되게 인기가 많았는데, 그 중에서도 제가 알기로는 이 성형수 파트가 되게 인기가 많았다고 해요. 저도 그래서 영화를 보기 전에 미리 네이버 웹툰에서 원작을 찾아봤는데요. 확실히 원작에 비해서 살이 많이 붙었다를 느낄 수 있었어요. 그래서 원작 같은 경우는 이런 컨셉의 기괴함에 초점이 좀 더 맞춰져 있어서 작화로 이런 공포를 자아낸 것 같았다면, 영화에서는 이런 외모지상주의로 인한 인물의 고통을 좀 더 시간을 들여서 묘사를 하거든요. 그래서 이를 통해서 이런 인물들이 가진 뒤틀린 행동에 정당성을 부여해주는, 어떻게 보면 좀 더 우리가 이해하게 만들어주는 시도를 영화적으로 좀 더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웹툰 보면서도 좀 차이가 느껴졌는데, 좀 돈으로 아름다움을 살 수 있다라는 어떤 물질 만능주의적 시선이 영화에 차용이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영화에서는 시술을 위해 2억이 필요하다라는 정확한 액수를 제시를 하고 있고, 또 예지가 돈을 좀 부족하게 가져오니까 되게 무섭게 얼굴만 딱 시술을 하고 끝나잖아요. 네, 네, 그래서 그런 웹툰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았던 돈으로 아름다움을 사고 팔 수 있다라는 명제가 영화에 굉장히 잘 담겨 있고, 동시에 영화가 이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저는 이거 보고 웹툰에 너무 빠져가지고 이 작가님이 한 7년 연재한 거 주말 동안 네. 지금 원작 얘기 나오면서 원작에 비해서 영화에 이리저리 살이 많이 붙었다는 얘기를 나눴는데, 아무래도 이게 인물들에게 좀 더 잘 드러난 것 같아요. 예지 슬래시 설에 대해서 먼저 얘기를 해보자면, 예지라는 인물이 악플을 다는 씬이 나와요. 근데 우리가 보통 옛날 콩쥐팥쥐 같은 전래동화를 보면 아름다움과 선이 좀 연결되고 추함과 못된 성격이 연결되고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전 이 부분을 보면서 예지가 단순히 그런 컨셉을 차용한 인물이라고 얘기하려는 건 아니고, 우리가 손가락질도 할 수 있는 인물이지만 연민할 수 있는 인물이기도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리고 또 저는 재밌는 인물로 지훈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는데,
지훈이 초반에는 이제 예지의 눈을 보면서 아름답다고 얘기해주고 맞아요. 네, 유일하게 이 성형수 세계 안에서 예지의 그런 외모를 상관하지 않고 좀 애정을 주는 인물처럼 보이잖아요. 그래서 이 지훈이라는 인물이 어떤 남자일까 이렇게 눈여겨보게 되는데 아 그래요? 눈여겨보면 안 되나요? 아니 눈여겨봤는데 눈여겨봤어요. 나는 수상 쪽도 수상했어요? 물론 원작을 보면 좀 수상스럽지만 네. 그래도 저 남자에게 뭐가 있는 걸까? 약간 네. 이런 궁금증을 갖게 되잖아요. 기획사 이제 실장? 뭔가 그 헌팅하는 분께서 마지막에 지훈에게 통화를 걸어서 회장님, 노인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맞아. 그래서 혹시 저는 지훈이 성형수를 좀 젊어 보이기 위해서도 나이 또한? 이거를 사용한 건가 하는 추측을 했는데요. 영화에서 단순히 외모 문제, 그런 미추 문제로 이걸 좁혀서 얘기하는 거를 떠나서 성 문제, 그리고 연령주의적인 시각 이런 거에도 좀 연결을 시키는 지점이라서 흥미롭게 본 인물이 바로 지훈입니다. 네, 기기객의 성형수만이 갖고 있는 독특한 컨셉들, 그 컨셉이 어떻게 이야기 속에 적용이 됐는지 얘기를 해봤는데 이 지점에서 비주얼적으로 인상 깊은 장면들이 많았잖아요. 각자 좀 기억에 남는 장면들 있으세요? 저는 이 영화에서 1차로 성공적으로 탈바꿈을 한 예지가 거기에 만족을 못하고 또 성형수의 몸을 담그는 장면이 있죠. 그래서 여기서 대참사가 벌어지죠. 핸드폰이 꺼지는 바람에 20분이라는 시간을 지켜야 하는데 잠이 들어버린 거예요. 저는 사실 이 설정부터 너무 무서웠거든요. 참 조마조마했어요 보면서. 아이폰 알람이던데요? 아이폰이 막 꺼지잖아요. 아, 그 맞아, 생각은 맞아, 맞아. 못했어요. 그 생각은 못했는데. 물이 이제 식으면서 추워졌나? 배터리 충전을 안 한 거지. 아, 그 생각은 못했다, 온도 생각을. 아니, 저도 철저히 핸드폰 알람에 의지해서 깨어나는 사람이라서 가끔 아침에 핸드폰이 충전을 제대로 안 했을 때 정말 꺼져 있을 때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정말 화들짝 깜짝 놀라서 일어나고 일상에서 그것만큼 공포스러울 때가 없는 것 같아요. 맞아요, 순간적인 어떤 심박수. 오늘 아침에 지금 몇 시지? 그래서 그 장면이 일단 그것 자체로 굉장히 공포스러웠고요. 그래서 예지가 몸을 일으키면 살과 온몸이 녹아내리는 장면이 등장하죠. 여기까지도 그 비주얼 자체가 꽤 충격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저는 그 이후 설정이 그 예지를 발견한 부모님이 남아있는 성형수를 보시고 두 분 스스로의 몸을 녹여서 그 살점을 예지에게 붙여주는, 우리가 속된 말로 부모에게 굉장히 막대하는, 그리고 부모의 어떤 경제력이라든지 기반을 좀 착취하는 그런 자녀들에게 등골 빼먹는다라고 하잖아요. 부모를 어떻게 이 예지의 서사에 개입시키느냐도 굉장히 컨셉이 기괴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도 성형수가 상용화돼서 악용이 된다면 그렇게 발벗고 나서는 부모가 생기지 않을까? 저는 사실 지훈이 셔츠를 벗을 때가 가장 충격적이었던 것 같은데요. 뭐 나가게 해달라고 외치는 여자들의 입과 코, 눈이, 몸 여기저기에서 발견이 되잖아요. 본인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데에서 더 나아가서 다른 사람의 아름다움까지 마치 물건처럼 소유한다는 그런 발상이 저로서는 좀 굉장히 신선했던 것 같고요. 이제 외모지상주의가 극한으로 치달으면 어떻게 될까라는 질문에 영화가 그 지훈으로서 답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20분? 아까 소미 기자가 이야기한 20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데요. 공포 영화에서는 항상 어떤 제한된 규칙을 두잖아요. 이 제한된 규칙 때문에 조마조마하고, 그리고 그게 역시나 기대를 배반하지 않고 뭔가 꼭 그걸 어기는 안 상황, 지켜. 네, 안 지켜. 가지 말라는데 가고 막 그래가지고 보지 네, 말라는데 보지. 가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20분이라는 제한을 두면서 이를 절대 어기면 안 된다, 살이 녹아내릴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규칙을 제한하는 설명 자체가 영화 속에서 굉장히 매혹적으로 그려졌던 것 같아요. 그 성형수 설명 영상 속에서 어떤 여성분이 나와서 20분이 너무 길다고요? 지금까지 당신이 외모로 고통받은 시간에 비하면 찰나입니다 라고 속삭이던데요. 성형수의 거부할 수 없는 마력을 극대화시키는 대사이기도 하면서 이 단서를 어겼을 때 예지가 내놓아야 하는 무언가, 그리고 그 불가역적인 피해 또한 엄청 만만치 않을 것이다 라는 거를 어떤 영화 속 대사보다도 되게 드라마틱하고 매력적으로 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했어요. 연계해서 이 기기객의 성형수라는 작품을 장르적으로 좀 파고 들어가 보자면
신체가 극단적으로 비틀어지거나 해체되는 어떤 설정으로부터 공포를 자아낸다는 점에서 바디 호러라고 할 수 있겠죠. 신체가 누군가에게 이식이 되거나 수집이 되거나 재조합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바디호러 장르로서는 꽤 마니악한 지점까지 나아간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기존의 아시아 호러는 이를테면 귀신이 많이 나왔던 것 같아요. 뭐 신령, 괴수 혹은 설화를 바탕으로 하는 판타지물이거나 또 학원물이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던 것 같은데, 이 기기객의 성형수는 사회 비판적인 주제를 길어 올리는, 그리고 현대 도시를 배경으로 하는 일상물이라는 점에서 돋보이는 작품입니다. 그래서 아마 레퍼런스로 웹툰 때부터 가장 많이 언급됐던 작가가 이토준지였던 것 같아요. 이 기기객의 성형수하고 가장 비교해보기 좋은 작품이 얼굴도둑. 이 얼굴도둑이라는 작품에는 주변 사람의 얼굴을 훔치는, 서서히 닮아가는 초능력, 일종의 초능력이죠. 그런 능력을 지닌 가메이라는 캐릭터가 등장을 하는데요. 이 좀 사회 통념상 획일화된 기준에서 예쁘다고 느껴지는 사람 옆에 붙어서 그 사람의 얼굴을 점점 닮아가는, 부분적으로는 외모지상주의라는 이 기기객의 성형수의 주제와도 좀 맞닿아 있다고 볼 수 있겠죠. 넓게 외모지상주의라는 주제를 다루는 영화들이 진짜 많이 있었잖아요. 근데 외모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영화들을 생각해 봤을 때 주로 외모랑 관계에 있어서의 진정성을 연결하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근데 기기객의 성형수에서도 이런 측면에서 저는 좀 재밌었던 게 예쁨, 못생김, 잘생김 이런 것들의 가치의 호를 구분해서 그린다기보다는 주요 인물들을 추동하는 것들이 오로지 외모와 관련된 열등감밖에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진정성을 확립해 나간다거나 내면적으로 성숙해진다거나 이런 기회는 우리의 주인공들에게 전혀 주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외모의 변화로 인해서 꿈꿔볼 수 있는 꿈과 희망이 정말 하나도 없는 제거된 그런 영화라는 측면에서 외모지상주의를 이야기하는 또 다른 방식의 영화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아름다움이라는 문제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봤던 것 같은데요.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겠지만 리데이 앵겔른의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책이 있는데요. 거기 보면 아름다움은 복잡한 존재며 언제나 인간의 마음속에서 중요한 자리를 차지할 것이다. 그러나 오늘날처럼 큰 문제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말이 등장을 하는데요. 많은 가치들 중에서 아름다움만을 이야기하고 아름다움이 다른 가치보다 우선시되는 것, 다양한 아름다움이 아니라 좀 전형화된 아름다움만을 좀 추구하는 사회가 된 것에 대해서 좀 이 영화는 의문을 제기하는 작품이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에는 예지가 추구하는 아름다움이라는 것 역시 날씬한 몸매에 큰 눈이고 엄청나게 갸름한 턱, 이게 모두 사회에서 추구하는 미인상이잖아요. 하지만 그러한 아름다움을 갖춘 뒤에도 예지가 결코 행복할 수 없음을 영화가 계속해서 주지하기 때문에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늪에 빠지면 승자는 누구도 없다라는 점을 좀 서늘하게 조명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특히 예지는 영화 속에서는 눈이 굉장히 보석처럼 아름다운 것으로 그려집니다. 예지 스스로도 사실은 자신의 눈이 그랬다는 걸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여성들이 좋은 부분을 찾기보다는 부족한 부분을 먼저 꼽아내는 능력이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두고 많은 학자들이 주의 편중, attention bias라고 하는데요. 이런 주의 편중 현상에 대해서 영화가 되게 탁월하게 그리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기기객의 성형수 속의 어떤 뒤틀린 아름다움, 외모지상주의는 근본적으로 소비주의와 연결이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예지의 직업이 메이크업 아티스트잖아요. 엔터테인먼트 업계를 다룬다는 점에서부터 명쾌한데요. 이 연예 산업에서 외모란 곧 상품이죠. 아까 현나 기자가 이야기한 성형수의 값, 2억. 그리고 또 탈바꿈한 예지가 백화점을 돌면서 쓰게 되는 부모님의 카드값 수천만 원, 이런 끊임없이 소비 사회를 가리키는 지표들이 이 영화 속에 녹아 있고요. 예지가 성형수를 사용할 수 있게 된 계기도 이 성형수 제조업자가 예지를 아주 유용한 홍보 수단으로 봤기 때문에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기기객의 성형수는 소비주의에서 전락한 아름다움, 전락한 미에 대해서 섬뜩한 주제를 던지는 것 같습니다. 기기객의 성형수와 관련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외모의 문제, 소비주의의 문제들에 대해서 좀 깊이 있는 이야기를 나눴는데 이 영화에 대해서 조금 아쉬웠던 부분들이 있다면 그것도 얘기해 볼까요?
사실 저는 예지가 비만이었을 때 그 상태를 묘사하는 방식이 조금 아쉬웠던 것 같아요. 되돌아보면 왜 우리가 비만 여성을 생각할 때 이야기하는 장면들, 음식을 개걸스럽게 흘리면서 먹고 피해의식에 강하게 좀 찌들어 있는 모습이라든지 그런 게 결국 외모지상주의를 비판하면서도 그 외모지상주의가 갖고 있는 편견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은 묘사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좀 그 장면은 좀 아쉬웠던 것 같습니다. 그게 단순히 예지가 못생겼다고 칭해지던 시절뿐만이 아니라 설애가 되고 아름다운 외양을 갖추게 되면서도 그런 편견이 좀 드러난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외모가 아름답고 그런 여성은 남성들에게 인기가 많을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기준으로 파트너를 고를 것이다 라는 그런 편견? 선입관이 우리에게 있잖아요. 그래서 예지가 아름다워지고 나서 여러 차례 그런 소개팅, 만남을 가지는데 그때 하는 대사들도 기존의 선입견에 좀 물들면서 감상할 위험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네. 아무래도 웹툰 시장에서 기존의 편견이나 혐오를 좀 확대 재생산하는 그런 경향성은 주의를 좀 해야 하는 부분이 아닌가라는 맞아요. 생각이 들긴 더 해요. 그런 이유가 저는 보면 웹툰을 중고등학생 분들이 많이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어린 나이에 웹툰을 접함으로써 그런 편견이나 선입견을 단순히 그냥 어떤 서사의 상황으로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웃음거리로 소비할 수 있는 위험이 있기 때문에 좀 더 우리가 주의를 해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결말은 좀 어떻게 보셨어요? 결말 부분은 의미를 좀 구체적으로 뜯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선우 기자가 지훈에게 반했던 그 요소, 반하진 않았고요. 눈여겨보겠다. 유일하게 예지의 개성을 알아봐준 인물이 지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훈에게 끌렸던 예지의 어떤 설레임이 대기실 복도에서 지훈의 얼굴을 메이크업 해주는 모습으로 표현이 됩니다. 그것이 그 둘의 시작이었다면 이 둘의 마지막은 지훈이 자신의 허벅지에 이식된 예지의 얼굴을 메이크업 해주는 장면으로 귀결이 되는데요. 소름 돋았어. 수미상관이네요. 수미상관 맞아. 몰랐어. 이렇게 미적 집착이라는 것이 나를 버리고 타자가 될 때 찾아온다라는 것이 기기객의 성형수를 보다 보면 도출해낼 수 있는 어떤 깨달음이기도 한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이 성형수로 탈바꿈한 주인공, 그러니까 설해가 된 주인공이 자기 방 안에서 과거의 자기 자신, 그러니까 예지를 보게 되는 환상 장면은 어쩌면 의미적으로 이 영화에서 가장 섬뜩한 장면이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때 기함한 설애가 예지에게 이렇게 소리를 치거든요. 누구야 너? 누구냐고? 그때 예지가 대답하죠. 나야 너 라고 대답해요. 그래서 저는 그 장면이 자기를 버린 사람의 최후로서 이 기기객의 성형수가 어떤 선사할 수 있는 가장 징벌적인 악몽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맞아요. 예지도 그렇고 지훈도 그렇고 말씀해주신 대로 다른 사람의 무언가로 결국 이 외양을 채우게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그 거울 앞에서 너무 많은 시간을 보냈다라는 책을 보면 이렇게 보통 외모에 너무 많은 시간을 들이거나 이게 많은 돈을 투자하는 분들한테 왜 그렇게까지 열심히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자기 만족을 위해서다 이런 대답을 우리가 많이 들을 수 있잖아요. 이때 나오는 말해지는 자기 만족이라는 게 타인의 시선에 대한 만족감, 타인이 선사할 수 있는 만족감이 아닐까라고 되질문하는 대목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모에 너무 집착해서 괴이한 일들을 저지르게 되는 우리의 주인공들도 그냥 자기 몸에 타인의 시선이 꽂힐 수 있는 부분을 계속해서 늘려나가면서 아름다움이라고 착각하고 그것을 더더 안 좋은 방향으로 발전시키면서 이런 파국을 만들어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지긋지긋하지만 절박해지는 외모지상주의란 늪. 이 외모지상주의라는 이 게임의 룰 자체가 마음에 들지는 않지만 여기에 한 번 종속이 되기 시작하면 어쨌든 절박해지고 어느 정도 달성하고 싶어지는 마음이 생기기 마련이잖아요. 그 지점을 이 애니메이션 영화는 좀 그 상상의 정도를 극한까지 밀고 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김나 기자의 한 줄 평은? 네, 저의 한 줄 평은 타인의 아름다움마저 탐한다는 섬뜩한 소망의 현실화인데요. 지훈을 보면서 느낀 게 본인이 원하는 대로 본인의 아름다움
아름다움을 가진 후에 결국에는 그게 더 극단으로 치달으면 타인의 아름다움마저 탐하게 되는 게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을 계속 해보게 됐거든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이 외모지상주의가 어디까지 갈 수 있는지에 대한 생각을 계속 해보게 만드는 영화였던 것 같습니다. 저는 나를 남으로 만들어야 비로소 안심하는 괴이한 시대의 호러라고 하겠습니다. 이 영화에서의 어떤 미에 대한 집착이라는 것이 선우 기자 말씀하셨듯이 나의 욕망이라고 믿고 있으나 사실은 무수한 어떤 사회적 기준과 타인의 기대에 부합하기 위한 행위잖아요. 결국 그 어떤 본질을 예지와 지훈의 관계가 잘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이 되어서 나를 남으로 만들어야 라고 표현을 해봤고요. 오늘 얘기를 하면 할수록 이 예지와 지훈이 누가 더 미칠 수 있나, 이 아름다움을 탐하는 끝없는 경쟁에서 누가 정말 호러의 찐 주인공이 될 수 있나, 아주 자기들끼리 열심히 대결을 한다 이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지만 누구도 승리할 수 없는 게임, 누구도 정할 수 없는 규칙, 이렇게 설정을 해봤는데 이 게임에서 사실 승자가 없다는 거 우리도 잘 알고 있잖아요. 그 게임의 규칙도 누구도 정할 수 없고 정해선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 줄 평을 해봤고요. 한마디를 덧붙이고 싶은 게, 저희가 오늘 기기계의 성형수 얘기를 하면서 뭐 이 영화의 이야기 때문도 그렇고 소재 때문도 그렇지만 계속해서 아름다움, 뭐 예쁨, 미, 추, 뭐 못생김 이런 표현들을 계속 사용했잖아요. 근데 이런 표현이 그냥 영화적으로 어떤 인물의 상태였기 때문에 표현을 한 거지 저희가 같이 판단을 해서 말씀드린 거는 아니라는 점. 네. 다음 영화도 같이 봐요.